네, 전국에 계시는 유니스타즈그룹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루비의 품격 진행을 맡은 루비 디렉터 박상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요, 이 힘든 시기에 루비로 멋지게 승급하신 저 포함 네 분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각 루비님들의 인사를 먼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원주 루비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사업하는 루비 디렉터 박은주입니다. 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영월에서 사업하고 있는 루비 디렉터 전은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루비 디렉터 이지연입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이 세 분과 저를 포함해서, 저는 세종에서 사업하고 있는, 네, 루비 디렉터 박상훈입니다. 네. 이 네 분과 함께 오늘 아주 멋진 얘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이분들이 어떻게 유산화를 만나게 되었는지, 네, 그 사업, 동기가 있겠죠? 네, 그 사업의 동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원주 루비님부터 해주실까요? 네,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과 동시에 제가 10년간 근무하던 광고 기획사를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대표이자 디자이너, 그리고 상담 실장, 그리고 배달, 1인 다역을 혼자서 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말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때 저를 더욱 힘들게 했던 건 일뿐만 아니라 그 육아였는데요. 임신을 하는 중에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정말 하루 종일 일만 해왔기 때문에 두 아이 또한 금요일에 둘 다 아이를 낳아야 했고 월요일에 다시 사무실을 나가야 되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산후조리 한 번을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만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어느 날 너무 극심한 통증이 저를 찾아왔고 그 통증 또한 열심히 참아내면서 일을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미 위에 암이 너무나 많이 퍼져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됐고 전체를 절개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고요. 2016년 5월에 위절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개복 수술로 인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2주 후에 다시 또 개복을 해야 되는데요. 장 유착 수술을 다시 또 받게 되었고 현재 저는 위는 없고 장은 망가진 상태로 그런 시한부 같은 인생을 시작했는데요. 1년간 긴 투병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정말 솔직히 좋아질 줄 알았거든요. 정말 병원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했고 이러다 보면 좋아지겠다라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시체처럼 말라가고 제 모습이 너무 보기 힘들어서 거울조차 보기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고요. 통증 또한 너무 심하게 왔기 때문에 엄마에게 이제 좀 죽고 싶다는 말과 함께 좀 저희 아이들을 부탁할 정도로 너무 심각한 상태에 와 있었고요. 그 무렵에 저희 아이들이 6살, 3살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조차도 돌보는 것도 힘들고 아이들과 눈 마주치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엄마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엄마면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서 이제 좀 생을 낳아야겠구나 이런 나쁜 생각도 하게 됐는데요. 그때 저희 아이들이 저의 품에 오면서 엄마 품이 가장 좋아요 라는 말을 듣고 정말 아이들한테는 그냥 엄마라는 사람이 필요한 거구나, 내 모습이 중요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 제가 2017년 6월에 유산화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박정자 편합번 스폰서님께서 저한테 와주셨고요. 정말 반신반의하면서 제품을 섭취하게 되었는데요. 일주일의 제품 섭취로 제 안에 어둠 속에 있던 제 안에 작은 불빛이 좀 생기는 느낌을 받았고요. 한 달 섭취하면서
조금의 바깥 생활들이 이제 조금씩 가능해지면서 제가 6개월을 섭취했는데 이제 남들은 봤을 때 모를 정도로 저는 알 수 있는 일상 생활이 가능해질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요. 그때 2018년 1월에 제가 사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이걸 알려야겠다. 제가 알리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정말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 와중에 제가 알리지 않으면 누군가는 나처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겠구나라는 생각에 그때 사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냥 얘기만 들어도 힘든데요. 그거를 몸소 겪으셨으니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네,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전은미 루비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전직은 청소년 상담사로 일을 했고요. 결혼 후에 아이가 8년 동안 생기지 않아서 첫 아이를 되게 힘들게 가졌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연년생으로 두 아들을 바로 갖게 되면서 제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어요. 제대로 끼니를 챙겨 먹는 것도 어려웠고, 잠도 제대로 못 잤고,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 항상 제 어깨 위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느낌이었고, 굉장히 쉽게 피곤했지만, 이게 육아 때문에 힘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부정맥 증상이 1년에 한 번 있던 증상들이 6개월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계속되다가, 어느 날, 이런 증상이 생기기만 하면 갑자기 어느 곳에서라도 누워야 했거든요. 마트에서도 눕고 길바닥에서도 눕고 하물며 TV 보다가도 눕고 밥 먹다가도 누워야 됐는데 이런 증상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계속 아이 임신 중이고 낳고 이래서 겨를이 없었다가 제가 어느 날 이제 아이 육아 5개월 때쯤에 저희 둘째 아이가 5개월 때 이유식을 먹이다가 이제 한번 쓰러지게 됐어요. 이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바로 병원에 입원하고 검사하고 부정맥 진단을 받고 부정맥 시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입원했던 옆에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젊은 사람이 벌써 부정맥 시술을 하러 왔다면서 위로해 주신다고 별거 아니라면서 자기가 그 시술을 3개월 전에 받았다면서 그런데 다시 이렇게 또 왔다고 별거 아니라고 해주신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겠구나라는 좀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 부정맥 시술로 시작해왔다가 여러 가지 시술을 받고 나중에 심장 박동기까지 다셨고 그런데 심장 마비가 한 몇 번 있으셔서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술대 안에 들어가서 제가 멈추겠다고. 내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고, 바로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다 해보고 다시 오겠다고, 날짜를 한 3개월로 미루고, 내가 해보아야 되겠다는 내 질병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의 질병을 좀 연구하고 보게 되었어요. 아무도 왜 이런 증상이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줬지만, 왜 이런 몸의 신호나 이런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병원을 한 군데만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아무도 이런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찾고 있을 때 이렇게 만났던 것이 유산하였고 제 몸을 공부하게 됐고 이 디톡을 하게 되면서 이제 아까 박은주 루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몸이 알아요. 이건 내가 평생 먹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히 영양제를 제가 먹고 섭취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 몸을 방치했던 나 자신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일이 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재미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루비님들 지금 생방송이라 많이 경직되어 있는 얼굴이신데요. 네. 네, 편안하게 웃으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은미 루비님 말씀 중에 제가 느끼는 건데 수술대에 올라가서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잖아요. 네, 나 수술 지금 안 받을래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텐데 그 결단력이 유산하면서도 좀 빛을 발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예쁜 말로 결단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실은 거의 울고불고 나왔어요. 그만하겠다고. 울고불고. 예. 울면서 나왔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했다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다음에 날짜를 다시 잡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나오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잘했다고, 네, 아버지가 잘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칭찬을 받으셨군요. 네, 모든 사람이 황당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그 결단, 네, 정말 멋지십니다. 네, 다음 마이스토리 우리 이미연 루비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지연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지연 루비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전직 치과위생사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유산화 사업을 전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갑작스럽게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린 나이에 일찍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건강 염려증이 있는 상태로 이제 자랐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아이를 낳았는데 제 아이가 너무너무 작고 너무너무 약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네. 단순 비염이었는데요. 숨을 못 쉬는 거죠, 밤마다. 네, 숨을 못 쉬고,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고, 한약, 홍삼, 그런 것들도 다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약을 먹으면 뇌에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더 이상 맘 놓고 약조차 먹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늘 노심초사 아이 곁에서, 케어를 하면서 불현듯 그냥 모든 게 엄마로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집이 없이 대출을 가득 안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아이 갖는 것을 미루게 됐고, 그렇게 임신을 하게 되고 만삭 때까지 이제 일을 하면서 출산을 한 케이스거든요. 내가 엄마가 좀 잘 쉬지 못해서 그런 건가? 내 아이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고 맨날 이렇게 작은 거야? 왜 이런 생각을 했었죠. 늘 제 탓인 것만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엄마의 몸을 혹사시켰던 것이 이렇게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밤잠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아이 곁에서 몇 날 며칠 뜬 눈으로 밤을 새가면서 검색을 했어요. 네, 지금 기억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을 했고, 그렇게 검색한 결과 저는 결국은 면역이 답이구나를 알게 되었고, 그렇게 우연히 검색을 통해서 유산화라고 하는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유산화 제품을 제가 사고 싶어도 바로바로 살 수 없다라는 것, 예, 누군가의 추천이 있어야지만 제품을 살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때는 네트워크를 잘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네, 제품을 살 수 있는 사업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어렵게 찾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제품을 한 3개월 정도 경험을 하고 굉장히 빠르고 놀란 제품력에 놀래서 제가 이 회사를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품력과 회사라면 정말 평생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주변에는 아무도 유산화를 모르는 거지? 왜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유산화 제품을 먹고 있지 않는 거야? 왜 사업자를 이렇게 찾기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회가 되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고, 내가 좀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정말 그 단순한 생각 하나로 네, 소비자에서 사업자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죄송해요. 제가 이미연 루비님을, 이지연 루비님을, 네, 이미연 루비님이라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세 분의 공통적인 것은 건강으로 해서 유산화를 만나신 분들이죠. 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개인 사업을 할 때, 급작스럽게, 사실은 급작스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네, 나이를 먹어가면서, 정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저희 지인께서 우연찮게,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는데, 신기한 게 그때 전날은, 윤희도 씨가 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유산화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비교를 하게 됐죠. 네, 그 비교를 하게 되면서,
이게 나는 내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유산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말 반신반의 그냥 먹어보자. 왜냐하면 제가 그때 컨디션이 해독이 안 되는 몸 상태여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약이라든가 다른 양약 쪽은 아예 생각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산날을 선택을 하게 됐고 먹으면서 제가 느꼈죠.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그럼 우리 가족들도 힘들어하니까 한번 섭취를 권해보자 해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이거 좋으니까 먹어봐 해서 아이들까지 다 먹었을 때 정말 점점점 좋아지는 컨디션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런 관심 속에서 알아보게 됐고 저는 또 예전에 이 다단계 이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A 회사, 유명한 A 회사 암으로 가는 길도 해봤고요. 또 우리 여동생이 새로운 피부도 해봤고, 우리 아버님께서 애가 타는 것도 해보셨어요. 이런 걸 쭉 해보시면서 저도 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사업이다라는 결론을 낸 상태에서 유산화를 만났을 때 정말 이 추가 BC 부분에서 이거라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분명한 시스템이 되겠다.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깊게 알아보는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저 또한 건강으로 만났죠. 그래서 지금 이 네 분의 공통적인 부분은 건강으로 유산화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건강 쪽으로 만나셨을 거고요. 유산화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건강에서 가졌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처음 지금 마이스토리 내용 너무너무 좋았고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지금 드릴 건데요. 일단 박은주 루비님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심한 암 환자이셨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의 좀 그 고민이 걱정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내가 이거 유산화 해보겠다. 아니 바깥에도 못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이거 다단계 한다고 돌아다니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특히 암 환자이신데 그랬을 때 어떻게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누셨을까요? 사실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어렸을 때부터 제 일은 제가 그냥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오빠 언니들의 걱정을 한다던가 잔소리를 듣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30대 초에 제가 자영업 사업을 시작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많이 좀 부를 이루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막내지만 가족들한테 오빠 언니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는 정말 그런 듬직한 막내였고요. 근데 이제 그 막내가 그런 열심히 살아온 걸 알기 때문에 그 와중에 아프니까 집안이 전체가 다 다운되는 그리고 몇 년 전에 아빠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상처가 아직 가시지 않을 때라 많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제가 제품을 섭취하고 너무 좋아진 모습을 보고 놀라셨고 제가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 저희 가족들 모두 다 해독 리셋을 경험하게 되시면서 정말 좋구나라는 반응이셨고요. 제가 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그래 무리만 하지 말고 네가 판단한 거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믿어주셨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게 됐고요. 지금도 어머니는 전화가 계속 오세요. 무리하지 말라고. 근데 무리하면서 계속 안 나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무리하면서 치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괜찮으세요? 컨디션은? 네네네네. 너무 많이 좋아져서 다른 인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 위가 없으신 상태시잖아요. 네. 가끔은 컨디션 조절이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한 3년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이제 시간대를 제가 대충 제 몸 컨디션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를 조금 조심하고 좀 괜찮아질 때 바짝 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안색을 봐도 너무 좋은 얼굴빛이 보입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음 질문 우리 전은미 루비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산화 처음에 어떤 결단 내리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런 상황이면은 저 같으면은 그냥 믿고 맡겨볼 만한데 좀 반대가 심하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까요? 저도 박은주 루비님처럼 이렇게 좀 제가 건강해지면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렇게 친정에서도 되게 반대가 다 거셌거든요. 염려해 주신 마음들이 되게 이제,
반대했다기보다는 염려해주는 마음이 조금 거셌죠. 근데 이렇게 거셌던 이유 중에 저희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저희 어머니도 부정맥으로 이렇게 아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여러 번 받고 심장 박동기도 달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분에게 제품을 소개받았고 한 박스에 10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정말 열심히 먹고 꽤 많은 금액으로 사서 이렇게 하셨는데 어머니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 그걸 소개해 주신 분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소개해 주신 분 암으로? 네, 예. 그분도 열심히 섭취를 하셨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 한 몇 년 후에 신문기사에서 이제 그 회사로 보여지는 그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납성분이 검출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버지가 그래서 너도 똑같을 거다. 먹고 잠깐 좋아지는 거지만 그걸 많이 먹게 되면 큰일 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아버지가 계속 반대하셔서 저희 아버지도 2019년도부터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전 4년 동안을 계속 좋아지는 건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드렸고 그거를 반대를 막 설득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계속 내 모습에서 좋아지는 모습, 건강해지는 모습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더니 아버지가 최근에 와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뵀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엄마도 그 당시에 네가 하던 걸 만나서 먹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왜 해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삶을 질 또한 생명과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건강을 자산을 지켜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는 계속 그 친정의 반대뿐 아니라 이제 반대가 계속 있잖아요. 계속 그 남편의 반대들도 계속 있었는데, 반대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다 보면은 반대를 해주신 분들 덕분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건데요. 제가 의도도 너무 좋고 뜻도 너무 좋고 정말 내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일이어서 너무 좋은 의도여서 막 직진해서 달려가고 싶고 비전도 보이고 너무 좋은 의도여서 좋은 마음으로 달려가는데 중간에 반대가 있고 멈춤이 있고 남편이 반대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태클을 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내 관점을 바꾸는 게 가장 쉬워요. 그래서 남편이 내 비전에 내가 원하는 거에 그런 태클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놓치고 가는 것이 없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인생에 있어서의 스폰서다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내 마음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나니까 막 달려가다 보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런 반대가 있고 멈춤이 있다라는 거는 잠깐 머물러서 내가 그 안에 금이 가는 건 없는지, 구멍이 생긴 건 없는지 좀 둘러보고, 멈춰보고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멈춤이 왔을 때는, 내 관점이 바뀌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그래서 남편은 내 인생에서 태클이 아니라 스폰서이다. 예, 나를 더 바르게 가도록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정말 내 가족의 건강 그 초심을 잃지 않도록 갈 수 있도록 항상 그렇게 지켜주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놓지 않도록 잃지 않도록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로 관점을 제가 바꿨습니다. 네. 남편이라 함은 남의 편이죠. 네, 남의 편인데 그것을 초긍정으로 극복을 하셨고 아마 우리 리더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 유산화 하시면서 반대를 받으실 거고요. 겪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대를 극복하는 지금 말씀해 주신 전우미 루비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과 거의 일치하실 거예요. 유산화를 처음에 반대했으나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어디에 완전 매료가 되죠? 그렇죠. 유산화의 제품력에 푹 빠지게 되죠. 네. 즉, 내 몸이 건강해지고, 또 상대방이 건강해지면, 그것은 바로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다쳤던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아버님 잘 드시나요? 제품? 유산화 제품? 열심히 드시고
네, 지금 열심히 드시고 계신답니다. 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당연한 거죠.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네, 그러한 걱정은 금방 없어지죠. 네, 감사하고요. 다음 말씀해 주실 분은 우리 이지연 루비님. 정말 딱 봐도 똑부러지게 생기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여신이라고 표현해 드렸었는데 옆에 있으니까 더욱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이지연 루비님이 정말 이 사업하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정말 이걸 잘한 것 같다. 네, 잘한 것 같다.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잘한 거. 예. 제가 저의 유산화 사업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되게 불같은 열정도 없는 사람이었고 대단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유산화의 루비 이 자리까지 왔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정말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특별하게. 근데 처음에 제가 이 사업을 만나고 유산화를 이제 제품을 섭취하고 나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 주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산화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빠르게 알렸다라는 것. 네. 명단을 빨리 뒤집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 명단들을 이렇게 중간에 점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 명단이 딱 3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소비자, 사업자, 아직 타이밍이 아닌 자, 거절하시는 분들이죠. 그 3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확실한 제품력의 체험이 좀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굳이 잘하는 걸 이렇게 찾아보자면 그냥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언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막 무엇을 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이 일을 시작했다라면 좀 성실한 모습으로 바르게 이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에 초기 시작했을 때 비전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을 때에도 본사 로컬을 등한시한다거나 무언가 배워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빠진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고요. 물론 지금도 이제 1박 2일이 없고 하지만 온라인을 듣고 있잖아요. 집에서 라이브 방송을. 네, 그러면 다이어리를 이렇게 쫙 펴고 성실한 모습으로 메모를 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참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큰 재산이 되는 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제가 빠지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시스템을 잘 나가고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불타는 열정이 나서 이렇게 간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성실하게 임했던 것이 딱 하나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과의 약속이었고 내가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내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내 자신과의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거든요. 약속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거나 뭔가 습관적으로 시간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는 사업하는 것을 별로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나 이런 파트너님들은 잘 알고 계세요. 제 마음속에 삼진아웃 제도가 있어요. 삼진아웃 제도? 삼진아웃? 네. 그래서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데도 습관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떠내보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함께 한다라고 이 안에 들어왔을 때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저는 이 사업이 평생 함께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인과의 약속이든 자신과의 약속이든 이것 또한 자기관리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껏 잘 지켜왔고 성실하게 여기까지 지키면서 왔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지연 루비님께 제가 추가로 좀 더 질문 드릴 게 뭐냐면, 오래되셨어요? 유산화 하신 지? 네? 오래되셨죠, 올해? 네, 오래됐죠. 네, 근데 일반 분들은 좀 오래되신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알고 계시는데, 묵은지라고 제가 유명하거든요. 네. 화면에 제가 안 나와서. 몇 분이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오래되셨던 분인데, 많이 노출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얼마나 되셨죠? 네,
만 7년 지나고 이제 8년째가 네, 됐어요. 만 7년 지나고 8년째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그릿 아시죠? 그릿. 네, 지속적 열정의 대표 주자가 아닌가. 꾸준함, 네, 지속적 열정을 꾸준하게 가지시는 그런 대표 주제가 아닌가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 맞네요.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드리면 명단 뒤집기라는 내용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엄한 기대를 합니다. 나의 지인에 대해서 좀 기대 수치가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들 보시면 네, 그 기대 수치를 빨리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지연 루비님 말씀하신 소비자냐, 나의 파트너감이냐, 아니면 미래에 나의 파트너가 될 충분한 자질이 있느냐, 또는 단순 지금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이냐를 빨리 정리하시고 나야 내가 집중할 곳이 정확히 보이거든요. 네, 그 말씀을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기 전에 제가 또 저도 하나 또 해야 되겠죠. 네, 네.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사실 뭐 별로 없습니다. 네, 크게 없는데 저도 지금 그릿 꾸준하게 했던 거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대신 초기에 실수한 게 있어요. 실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사실 성과를 굉장히 중시하죠. 네, 원하고요. 근데 우리 안치범 스폰서님 말씀처럼 결과도 물론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이 과정에다 두지 않으면 이 사업을 오래 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 실수한 게 그겁니다.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결과를 중시 여기는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찾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속에서 깨닫고 정말 이 사업은 짧은 시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좀 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 특히나 안치범 스폰서님이 정말 강조하는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속에서 많은 위기가 옵니다. 네, 많은 갈등이 오고요. 예, 그것을 계속 극복했던 그 부분을 저는 저한테 참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박원주 루비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네. 그런 굉장히 힘든 어떤 컨디션 난조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빠른 성장을 하셨어요. 네. 18년 2018년도에 2월이죠. 네, 가입을 하시면서 지금 루비까지 이렇게 성장하셨는데, 네,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 노하우는 간절함과 감사함이었는데요. 첫 번째 그 간절함은 정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지고 나서 이 고통을 지인들한테는 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알렸고요. 사실은 몸이 정말 아픈 상태였는데 내가 조금 늦게 알리면 누군가가 나처럼 이렇게 아프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알렸고 그렇게 해서 1년 반 만에 골드를 가게 됐는데요. 사실 작년에 골드를 갔을 때는 쉬고 싶었어요. 정말 이제 쉬어야겠다. 알릴 만큼 알린 것 같고 정말 너무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너무 간절했는데 또 하나는 감사함 때문에 제가 또 움직인 것 같아요. 그 감사함은 저를 믿고 아픈 스폰서지만 따라와준 저희 파트너들 저만 성공할 수는 없더라고요. 그 파트너들 또한 성공을 시키고 싶었고 또한 저희 스폰서님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셨어요. 저한테 응원과 사랑과 후원과 정말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이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런 와중에 파트너의 성장이 스폰서에게는 가장 큰 성공이라는 걸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아픈 와중에도 루비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런 원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파트너분들이 상당히 그 루비가 되셨을 때 감동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때 네네. 잠깐 그 느낌 그때 어떠셨어요? 파트너들이 어떤 핑계를 대지를 못해요. 어떤 핑계를 힘들어요는 하려다가 스폰서님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어떤 핑계도 대지 못하고 제가 다 어떤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픈 얼굴을 하고라도 나와 있기 때문에 파트너들이 어떤 핑계를 못 대는데
우리 스폰서님이 저렇게 해내는 걸 보니까 가능한 일이구나. 그리고 저희도 따라가야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셨고, 많이 기뻐해 주시고, 많이 울어주셨어요. 네. 네, 지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메모를 핑계를 썼어요. 네, 정말 좋은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너 위 있어? 없어? 너 위 있지? 나 위 없어. 네, 정말 대단한 무기인 것 같습니다. 위 있으면 해. 네, 굉장히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사실 핑계가 많죠. 네, 그것을 자기네들은 핑계가 아닌 이유라고 생각하나 모든 게 핑계 같습니다. 아이가 지금 몇이시죠? 지금 10살, 7살이 되었고요. 10살, 7살. 네네네. 그러면 2018년도는 그때는 5살, 네, 8살. 네. 네, 있었겠네요. 네. 한창 손이 많이 갈 때네요. 네. 아이들을 조금 이렇게 첫째 아이가 6살, 7살 때부터 혼자 유치원에 가고 혼자 집에 오고 이런 걸 훈련을 시켰고요. 네. 앞으로 유산화시키려고 지금부터 트레이닝을, 네. 독립적 사업자로. 그리고 그 4살 아이는 가장 늦게 하원하는 유치원으로 보내서 가장 늦게 올 수 있는 코스로 그렇게 보내서 유산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때요, 애들?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일사천리로 잘 움직이세요.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스스로 너무 잘하고요. 다만 엄마가 항상 아파가지고 맨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엄마가 맨날 아파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럴 때 많이 울었는데 지금도 제가 힘들게 일을 하고 누워서 아우 힘들어라고 하면 저희 아이들이 영양제를 막 갖고 와서 엄마 지금은 헬스팩을 먹을 때야. 엄마 C300을 먹어야 돼. 막 이러면서 챙겨주고 있습니다. 네, 멋진, 네, 아이들 두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유산화 하시는 리더님들의 아이들은, 네, 이 제품들의 효능을 잘 알고 있죠. 네. 열나면은 얼른 C300 먹고 알아서, 네, 자기 컨디션이 좀 피곤한 것 같으면 해파실 챙겨 먹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전은미 루비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오래 되셨어요. 그죠? 예. 몇 년 되셨죠? 저 2014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만 6년, 이제 횟수 7년. 네. 또 묵은지시네요. 네. 네. 그런데 사실 좀 오랫동안 저성장에 좀 머물러 계셨던 걸로 네, 제가 네.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급속하게 성장하시는데 루비 이그제까지 그냥 가셨죠. 네. 부럽습니다. 네. 그 노하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그동안에 너무 존재감이 별로 없어가지고, 심장이 아담해가지고, 주목받으면 좀 이렇게 오그라들거든요. 그래가 존재감이 없어서 사람들이 저를 2019년도부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빠르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처음 들었고요. 어떻게 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오래 버틸 수 있었냐, 이런 얘기들을 주로 저는 제 파트너와 스폰서님한테 듣거든요.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유산화를 돈을 벌려고 유산화를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제 삶을 나누고 건강을 나누고 자산을 지키고 내 건강이라는 자산을 지키는 거에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따라와지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얘기하고 돈을 적게 받으면 얘기 안 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돈을 떠나서 그 이상의 가치, 직업 그 이상의 가치가 저한테는 유산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주식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단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세요. 투기의 마음으로 하시려는 성향들이 있으신데 막 1개월, 3개월 해봤더니 안 돼. 수익이 안 나. 그러니까 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투자의 마음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잃지 않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소비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의 마음으로 미국에서는 주식을 한다 그래도 한 10년을 투자하거든요. 최소한 3년은 투자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시면 그 순간순간에 오르락내리락에 연연해하지 않게 되고 꾸준하게 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계속 정말 이렇게 애플 주식처럼 이렇게 성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019년도부터 골드, 이그젝 골드, 2020년도에 루비, 이그젝 루비를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움직이려면 보이지 않는 게 먼저 움직여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성과나 이런 거를 먼저 막 추구하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러진 않았지만 2019년도에 제가 달라진 게 뭐였냐면 제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시켜서 하는 알바의 마음이었다면 2019년도부터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오너가 되니까 제일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을 제일 많이 고민했고, 알바는 시간을 때우잖아요. 시간만 때우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 일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너는 내 인생의 오너이기도 하고 내 일에 대해서 오너이기도 한 사람은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내 마인드가 바뀌어지고 이게 저는 복제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는 진정성이에요.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진심 어리게 하는 그거가 마음을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면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휴먼 네트워크이고 본질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이 사람 편이다, 내 편이다라고 하면 무슨 말을 해도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고 따라올 수 있는 그 마음. 스폰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라는 서로 이 내 편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은 그냥 보이는 것은 따라와지는 거죠. 네,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게. 유산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거가 뭐냐면 평생의 내 과업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인데요. 추구하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며 돈에 빠져버리게 되고 내가 그 돈이라는 것에 구속해버려서 되는데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내 파트너들과 함께 그런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면서 이래서 내 자기 성장을 계속 통해서 이 일이 어렵지만 계속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내 민낯을 들여다보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순간순간 보여지는 그 한 주 한 주 인컴에서 벗어나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되려면 그것을 계속 내 성장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1년 후, 3년 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그리고 자유로운 삶,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평생의 제 과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서 지금 박수를 보내고 계실 거예요. 혹시 박수를 막 치고 싶은데 지금 상황상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댓글에다가 짝짝짝 이렇게 글을 써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은미 루비님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난 것은 뭐냐면 퀀텀 리프가 생각이 납니다. 대나무의 급성장이죠. 4년, 5년 동안 뿌리만 내리죠. 네. 근데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무 성과도 없다. 네. 아무 결과물이 없다.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이런 당연한 의심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그 시간을 나의 성장, 제대로 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시간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했을 때 2019년, 2020년 급성장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지 단순히 한 시간 동안에 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크게 느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이지연 루비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루비님 인스타 굉장히 활동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재밌는 삶 또 누리는 삶을 즐기고 계신데 루비가 되시고 나서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많이 누리게 됐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싶네요. 어떠십니까?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다이아 리더님들처럼 이런 누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렇게 누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누리는지. 너 참 행복해 보인다. 너의 삶이 참 좋아 보여. 라는 말을 제가 듣기 시작한 게 생각해보니까 이그젝 골드 정도. 네. 한 인컴이 700, 800을 넘어가고 1000만 원 정도의 인컴이 됐을 무렵 같은데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이 일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나서부터 내가 이 삶과 이 일을 조금 공존하는 뭔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평생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여유롭게 좀 편안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인스타를 보시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인스타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의 명단들이 보고 있잖아요. 사업자가 되신 분들에게는 이 일이 정말 되는 일이야, 이런 걸 보여주는 부분이고, 소비자이거나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이 일이 얼마나 비전 있는 일인지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SNS도 하나의 중요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내가 이 유산화 사업을 하고 뭔가 더 건강해지고 더 예뻐지고 이런 삶이 바뀐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정말 진짜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달라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NS지만 저는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 아니라 제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직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타이밍이 됐을 때 저에게 반응을 하고 제가 또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막 다이아 리더님들처럼 막 누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삶이 좋아진 건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차를 사게 되고 이제 곧 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고 아이가 원하는 것들 부모님들께 제가 맘 놓고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누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루비가 돼서 정말 누리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골드 때만 해도 사실 제가 사고 싶은 거, 제가 하고 싶은 거, 제가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를 하면서 행복했다라면 루비가 되니까 이 일을 나를 믿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삶까지 바뀌고 변화되고 있다라는 거죠. 제 파트너 한 분은 일을 하면서 아픈 아이를 막 병원 데리고 갔다가 직장 데리고 갔다가 어린이집 데려다 줬다가 막 이러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다가 이 안에서 유산화를 시작하고 골드가 되고 지금 셋째를 낳았는데 그 셋째와 이 코로나 사태에도 온전히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권리소득을 누리고 계시는 그런 것들 보면서 또 어떤 파트너분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능력 있는 엄마가 되지 못할까봐 늘 불안해했고 늘 울었고 그런 삶에서 골드가 되고 이 안에서 능력 있는 엄마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이 진짜 함께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아닌가, 이런 게 진짜 누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누리는 삶 많죠. 우리 유산화에서 이제 성공자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의 누리는 삶 다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헬스팩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더 먹고 싶은데 아껴 먹잖아요. 아껴 먹는 상황. 나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승급을 하고 루비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막 먹다 보니까 가끔은 빼먹기도 하잖아요. 이제 지겨워서 귀찮아서 헬스팩만 먹는. 오늘은 헬스팩 먹어도 컨디션 괜찮아. 이런 마음가짐, 이것도 누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이 왔어요. 남자 사업자로서의 노하우가 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없습니다. 네, 솔직히 없고요. 그래서 이제 성장을 궁금해 하세요. 그럼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했을 때, 사실, 남자 사업자 이 사업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전국에 계시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남자 리더님들, 저는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시스템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그 시스템에 맞춰야 된다. 네, 환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면, 절대 나한테 맞춰지지 않는다. 라는 거죠. 네,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지금 이유를 대시죠. 유산화 하지 말아야 이유 엄청 많죠. 유산화 하지 말아야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경제적인 부분일 겁니다. 지금 내가 돈 안 벌면, 우리 애들, 우리 와이프,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된다. 지금 비용 나가는데 어떻게 된다. 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직장,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대가 있다.
잠을 1시간 줄이든가, 아니면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든가, 아니면 저녁에 1시간 늦게 자든가, 또는 친구들하고 술 먹는 시간, 또는 엄한 시간, 멍 때리는 시간 등등 아마 생각하시면 많으실 거예요. 그런 시간을 시스템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셔야 되지, 내가 시스템을 만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네, 제가 그런 착오를 많이 겪었어요. 네, 우리 남자 리더님들 정말 딴 거보다 유산화를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만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유산화를 하지 말아야 이유 100가지 많죠? 더 많죠? 그거 중요치 않고요. 유산화를 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가 있으시다면 모든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어지더라고요. 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스템에 플러그인 하시고 뭐 좀 이상한 얘기인데 여자스럽게 좀 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사업은 커피 마시면서 해야 되고 수다 떨면서 해야 되고 만나면 하이 이렇게 밝게 웃어야 되고 네, 그런 사업이에요. 네, 그게 안 되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죠. 네, 좀 여성스럽게, 여자스럽게 좀 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짧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제 리더님들께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리더님들께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 박은주 루비님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암이 저한테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대신 하나 깨달은 게 그 감사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비즈니스를 하실 때 불만과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현미 루비님. 네, 얼마 전에 저희 신랑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열심히 산대요. 열심히 끌고 가는 사람, 열심히 따라오는 사람, 또 꿈을 쫓아서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 또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향해 나아가는 사람, 다들 열심히 살아가는데 저는 행복한 열심히인 것 같아서 되게 부럽다라는 말을 저희 신랑이 하더라고요. 자기의 시간은 해야 되는 일들로만 가득 차져 있는데 너는 하고 싶은 일을 꿈꾸고 그걸 이뤄나가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인다고, 행복한 열심이어서 되게 부럽다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부는 흘러가는 거고 그 흘러가는 거에서 왜 자기 것으로 가져가냐 안 가져가냐는 열심히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능력이 없거나 스펙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부의 흐름 가운데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경제적으로 소비가 많이 위축되었어요. 그래서 1차원적인 이런 아낌, 줄이고 아끼자라는 마음들이 다들 이렇게 소비 심리를 위축되고 있는데요. 1차원적인 아낌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더 큰 지출이 일어날 수 있겠고요. 만약에 질병까지 되면 모아놓은 모든 거를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자산이고 자산은 지켜야 되는 건데요. 아낄 땐 아끼고 쓸 때는 쓸 수 있는 게 진정한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일,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자산을 불려갈 수 있는 고차원적인 소비, 고차원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지연 루비님. 네. 이 일은 특별한 방법이 있고 어떤 남다른 기법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이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라면 정확하게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그리고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끝이라고 보거든요. 비즈니스 시간과 개인적인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꾸준하게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리는 일, 어제 한 일을 오늘 하고 오늘 한 일을 내일 하고, 그렇게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잠자듯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는 처음에 누구나 다 혼자였지만 결국은 다 같이 골드가 될 거고 다이아가 될 거고 더 멋진 높은 스타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같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저도 확신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도 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사실은 쉬운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업도 아닙니다. 쉬운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변화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어렵지 않은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지금까지 진솔하게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저 포함 네 분의 루비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댓글로 짝짝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비의 품격을 진행을 맡은 박상훈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 같이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